네.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죠. 조언자들입니다. 조언자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홍, 친한계 겨냥, 소수 특정 집단 준동, 집안의 망조입니다. 네. 홍, 여기서 말하는 홍은 홍준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특정 집단의 간호들이 준동하면 집안에 망조가 듭니다. 레밍 같은 간호들이 설치면 그 당은 더 이상 존속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는 집안의 노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간호가 설치면 그 당은 더 이상 존속이 어렵다. 사실 그 전날에도 이런 글을 바로 올렸었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교체한 정권을 망치려고 한 줌도 안 되는 레밍을 데리고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글을 올렸었어요. 홍준표 시장, 간호, 레밍 이런 수위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홍준표 시장이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선출되고 난 다음에 나 더 이상 당무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또 수위 높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하는 게 낫죠. 네. 그런데 본인이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막말의 대가로가 아주 유명한데 레밍, 간호 또 이런 얘기로 여러 가지 지금 보수를 후벼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의 원인이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갈등의 원인을 과연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근본적인 전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자기의 정치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키워드가 조언자잖아요. 사실 이제 조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망하고 망하지 않고 하는데 근데 저는 조언자들이 있으면 망하기 쉽다 이렇게 보고요. 페이스북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적하러 뽑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대적을 하려고 하면 사법 리스크랄지 그런 비판을 하려면 자신이 깨끗해야 하는 거죠. 보수가 굉장히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대적을 하면 그 대적이 먹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보수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화와 혁신의 기점에 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한 20년 전에 구태 정치에 보수의 그런 게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수가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얘기하지 않기로 했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조언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조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수위 높은 발언들이 저희가 어제 그제 발언만 지금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달력 같이 볼까요? 네. 홍 시장 지난 23일에 윤 대통령을 만났었죠.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24일에도 얘기를 하고요. 초짜 밑에서 설치는 다선 의원. 이날 하나 올린 게 아니라 여러 개 올렸어요. 국회의원이 뭐길래 삼성간호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하루 살짝 쉬고 26일 철부진 한동도 정도 문제다. 한 줌도 안 되는 레밍 데리고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 다음에 다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특정 집단의 간호들이 준동하면 집안이 망조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SNS 글로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지금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공교롭게 윤 대통령 물론 만나기 전에도 글을 올리기는 올렸었어요. 근데 만난 후에 그야말로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네, 일단 지난 21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가졌죠. 그러고 네. 나서 이틀 뒤에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면담 직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을 관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 논란이 커지고 특별감찰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발언의 횟수를 늘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를 더 열심히 비난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면담 이후에 이 전국이 고조되면서 점차 발언 수위를 늘리는 것으로 보이고 네.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었죠. 예, 그런 것들을 글쎄요. 지금 국면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동훈 대표 비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선두 저격 주자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쁠 때도 처가 비리를 엄단한다는 약속을 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게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5년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친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산이 될 것이고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을 친한계보다는 친윤계 쪽이라든지 또 윤한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게 접근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펴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홍 시장이 윤 대통령 이후에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친한은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친윤 세력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나는 이 윤 대통령 쪽에 좀 더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결국은 대선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제 본인 자체가 이런 뭐 대통령이 계속 만나잖아요. 물론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도가 낮았죠. 권양숙 여사처럼 뭐 조용히 잠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조언자라고 한다면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정말 잘해야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도 얘기하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만나자고 바로 만나고 또 만나고 와서는 계속 뭐 한 줌도 안 되는 레밍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줌이란 말을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60% 이상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대표 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0여 명의 어떤 친한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명 이상의.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편을 든다고 하지만 저런 말들이 저런 어떤 언행이 사실은 보수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변화와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과도하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렇게 너무 대통령 공격하지 마라. 이 정도 선으로 가는 게 맞다. 이 정도의 조언을 해야지. 네. 뭐 레밍이네, 뭐 간호가 뭐예요? 이거 노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실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저 사람 자신은 원래 막말대로 자기를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이간질을 부추기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뭐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네. 근데 계속 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 시장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자꾸 엄한 얘기하면 듣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은 그러니까 조언을 한다는 차원에서 홍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조언으로 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홍 시장 말고 또 다른 조언자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MB 한동훈의 불편했지만 재집권 위해 박근혜 전폭 지지. 네.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별세를 했죠. 그리고 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조문 조문객들을 다 이렇게 맡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 조문을 이제 갔다는 겁니다. 조문 가서 약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불편했지만 재집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빈소에서 30분 면담을 했다. 친이 친박의 화합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선거 승리 과정을 찬찬히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꼭 정권 재창출하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김수민 위원님. 불편했지만 재집권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일단 면전에서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간의 갈등을 예전에 봉합하고 재집권을 했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잘 뭉쳐야 된다라는 뜻이고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하고 불편하지만 앞으로 잘 뭉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박근혜 관계를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중
그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임자 후임자인 것이고 또 당시에는 현역 대통령과 당내 미래 권력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현재 사실 권력과 미래 권력.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의 대입을 해보면 이명박 박근혜는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아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록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이 얘기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불편한 사이였던 것을 수습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구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가는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대놓고 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성동격서 같은 것이죠. 앞에서는 한동훈 대표 앞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크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셈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성동격서처럼 사실상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한 얘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친이계였었죠. 정진석 실장이 조문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임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다. 집권 여당은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서 정부의 성공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근데 이걸 보면 또 정진석 실장한테는 여당이 지금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당이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럼 왜 한동훈 대표 만나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정치석 실장 만나서는 또 당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의 내가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를 올린 건 아니잖아요. 네. 정진석 실장은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원이기 때문에 좀 해석 그렇죠. 여지가 있다.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편으로 따진다면 대통령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해서 대통령을 도와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보면 이해는 좀 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집권 여당이 하나 된 힘으로 가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죠. 그 대통령이 정책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건 맞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한 20%밖에 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랄지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하나 된 힘으로 같이 갔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잘 갈 수 있도록 뭔가 정리를 하고 조율을 해서 뭔가 잘 갈 수 있도록 민심을 따르고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정운영이라든지 정책 기조에 협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 된 힘으로 가버린다? 잘못되고 있는데 같은 길을 가버린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결 뭐 그런 말은 맞죠. 네. 맞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그 단결이랄지 뭐 같이 합심을 한달지 이것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을 제거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이거 없이는 뭐 어떻게 단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변화와 혁신할 때지 하나 된 힘으로 갈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뭐 한동훈 대표 쪽에도 그리고 윤 대통령 쪽에도 지금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를 향한 건지 좀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낳을 것이냐. 조언을 해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런 조언들을 듣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 다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